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자, ITK 파워포인트요. 네, 11월 정기검정 B형, 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만날게요. 시험장에서는 ITK 시험장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세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 맞느냐? 예, 확인. 문제 배포 타임. 네, 과목 숙겨서 시험 본다. 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지 손들면 받았고 다 배포했어요. 감독자가 조작해서 활성화시키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바탕화면이 깨끗하게 시험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키신 다음에 처음에 초기에 일괄적으로 답안 저장 전송은 꼭 요구를 해요. 감독자가 네, 제대로 답안 저장 제대로 안 한 케이스 체킹이 이제 그 타임에 좀 되게끔. 자, 저장 아이콘 클릭하고요. 요거 저장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라이브러리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장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하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 이름값 확인되면 알 수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한번 일괄적으로 답안 전송하라라고 해요. 네, 요 답안 전송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존재가 있으면 뜨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고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그냥 닫기 누르고 계속 하시면 돼요. 또 10분 됐어요.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요즘은 잘 안 물어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반드시 저장된 답안 가지고 채점되니까 시간 경과되면 전송 못하니까 시간 내에 꼭 저장 전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자가. 자,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받은 문제지에 요 수험자 요구사항이 바로 그거였고요. 저장 위치와 파일명.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바로 넘어가서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불변입니다. 바로, 네. 꼭 이렇게 물어지니까 디자인 탭으로 가서요. 네. 디자인 탭 2010 기준입니다. 네.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설정 클릭.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슬라이드 크기 기본값 4:3 펼침 버튼 마지막에 있는 A4 용지 선택 확인 버튼 클릭하면 좌우가 약간 넓어져요. 이렇게. 자, 바로요. 네. 고정적으로 요구되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겠습니다. 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꼭 이렇게 물어져요. 문제가 불변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첫 번째 거 보지 말고 두 번째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목차 슬라이드 제목 밑에 깔린 도형요. 2개 도형 포개진 걸로 나오거든요. 네. 먼저 사용했던 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평행사변이 밑에 깔려 있네? 그 위에 육각형이 포개져 있구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왼쪽 하단이고, 쪽 번호, 요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표시되어졌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기 위해서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온 상태에서, 모범 답안의 권장사항은 7번째 거, 제목 슬라이드에서 편집하는 걸 권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에 준해서 7번째, 제목만 레이아웃 선택을 했고, 삽입 탭, 도형, 기본 도형에 평행사변형 중간에 있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 선택. 왼쪽 상단 꼭지점. 너비 값은 전체 너비. 높이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여기 포개질 정도로. 요것만 안 보이게. 밑에 해당 제목 글자 상자의 요유 어백이 좀 보여야 돼요. 네. 문제 출력 형태. 네. 좌우 대칭 돼 있죠. 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정렬. 회전. 좌우 대칭. 최초로 사입한 도형에 대해서 편집사항 2가지 하겠습니다. 네. 도형체의 색깔, 반드시 기본 색깔을 수정하라. 네. 추천은 황록색 첫 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선택. 그 다음에 윤곽선요. 2가지 수정할게요.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도형 윤곽선 두께, 4분의 1포인트. 첫 번째 거.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이후에 추가하는 도형의 기본 모양은 체육 색깔, 테두리 윤곽선 두께 불변입니다. 요대로입니다. 네. 자, 문제에서요. 출력 형태 이 위에 육각형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 첫 번째 줄의 끝에 세 번째 육각형.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3조 해가지고요.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했는데 모양이 틀려요. 네. 경사도 조정됐습니다. 조절점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만큼, 네, 이만큼 끄세요. 이만큼.
이렇게 끌어가지고 경사도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진 도형은 출력 형태 살펴보기에는 약간 옅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네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약간 밝은 걸로 이렇게 하시면 밑에 삽입된 도형은 끝났고요. 밑에 깔려있는 제목 글자 상자 얘를요 제일 위로 올려야 돼요. 마우스 오른지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안내 문구가 이렇게 보여야 맨 위로 올라왔네 라고 구분되고 고정적으로요 이 글꼴 이렇게 수정해 라고 주어져요. 네. 전체 구정해 보면 네. 도둠의 18포인트 글자색 파랑 아니면 빨강 둘 중에 하나. 자 도둠의 40포인트 빨강입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의 종류 돛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40 입력하고 엔터키. 이게 빨라요. 글자 색깔 표준색이 두 번째 거 빨강.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고 위쪽 방향키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번 또는 4번 네 3번 또는 4번 해서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해당 이 제목이 수직단 가운데 배치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요 네 하단 로고 삽입에 주어져 있어요. 로고 4.jpg 문서의 ITQ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거야. 네 확인해보니까 1, 2, 3 주식 계산입니다. 자 그림 삽입은요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의 그림 시험장에서는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안에 찾아 들어가서 네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정으로 뒤에 내 이름을 문서라고 가정했고 문서의 ITQ 안에 픽처 안에 로고 2 선택하고 삽입 버튼 클릭하게 되면 뚝딱 삽입됐는데 반드시 고정적으로 이미지의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 반드시 나옵니다.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서 꼭 문제 조건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삽입되어진 이미지의 배경 회색 투명은 2010 기준으로 네, 해당 리보 메뉴 선택된 개체가 그림이니까 그림과 관련되어진 리보 메뉴 뜨는데 네, 조정 그룹의 색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다 올리고 왼쪽 버튼 클릭 싹 배경 지워졌고 자 오른쪽 모서리 조절점 자상향 방향으로 크기 줄이고 도형 그림 꾹 눌러가지고 네 끌어가지고 배치 문제지에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해당 날짜 상자 정도 포개지게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네 로고에 대한 조정 끝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글자가요 네 좀 더 굵고요 네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위쪽 단의 홈 탭으로 가서 글꼴 수정하도록 할 건데 글꼴의 크기 10이 돼 있는데 16 선택하시고 모범 답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테마색 두 번째 거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이기의 설정은 삽입 탭의 마무리입니다. 네,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링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체크박스 2개 체크하자. 네. 슬라이드 번호 표시되어 있게끔 하고 문제에서 꼭 두 번째, 여섯 번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표시하지 마라. 그래서 네, 2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되 제목을 표시하지 않음. 그 다음에 모드 적용 클릭하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요. 네,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자,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화면색이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슬라이드 목록에서요. 엔터키 눌러요. 한번. 추가되어진 새 슬라이드 종류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했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만.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메뉴 하위에서 찾아요. 제목만을. 찾아서 선택하세요. 클릭. 바뀌었죠? 그 다음 전체 슬라이드 6개 돼야 되니까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레이아웃, 전체 슬라이드 개수 6개를 만들고 저장 버튼 누르면 전체 구성 60점 몇 점 끝났어요. 자, 슬라이드 5 다섯 번째, 네, 차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네, 100점 몇 점을 차지합니다. 네, 시험 시간이 60분,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를 A등급 목표라면 400점 이상을 득점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문제 유형 딱 이렇게 고정적입니다.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해서 슬라이드 작성하라. 차트 종류는 요거 불변이에요. 묶은 세로 막대밖에 안 나왔어요. 네. 글꼴, 외곽선,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출력 형태 보고요.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진 발생 빈도 이렇게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목인
국내 지진 발생 빈도 띄어쓰기 고리에서 네,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해야 되니까 상단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삽입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기본값이 세로막 대형이 묶은 세로막 대형이에요. 따로 수정하지 말고 그냥 확인 버튼만 꾹 누르면 화면단의 50%를 차지하면서 파워포인트가 줄고 새로 엑셀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네. 차트 삽입의 고유 기능은 엑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엑셀에 기본 입력된 데이터 바탕으로 자동으로 차트가 작성됐는데 문제 출력 형태에 보면 하단에 이 차트가 작성되는데 이용되어진 데이터 원본이 데이터 표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표를요 엑셀 창에 입력을 하는데 이대로 입력할 건데 항목이 1, 2, 3, 4인데 3, 4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4, 5를 마우스로 블록 잡아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가 선택되어집니다. 4 머리글 행 4행, 5행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해야 깨끗하게 3, 4가 싹 지워져요. 네, 요게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제집 보면서 해당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에다가 총 횟수 그 다음에 항목 4에다가 항목 2에다가 네, 유감 횟수 이렇게 네, 항목 1 총 횟수 항목 2 유감 횟수 그 다음에 계열 1에다가 2014년 연도가 1년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2014년 입력한 셀에 요 오른쪽 사각형 요게 자동체 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체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십자형으로 바뀌어요. 꾹 눌러가지고 쭉 끌면 일일이 입력 안 해도 1년씩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쫙 채워져요. 네,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자동 채움 기능. 데이터 입력할게요.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로 네, 49, 44, 2, 5, 2 오른쪽 방향키 223 오른쪽 방향키 하나하나 5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 유감 횟수 11 오른쪽 방향키 7 55 98 33 넘버라키 눌러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수월합니다. 여기서는 뭐 소수점도 없고 천단위 이상도 없고 네,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창을 닫기 전에 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가로 항목이 연도가 와 있는데 저희 파워포인트에서는 가로 항목이 총 횟수 유감 범내에 연도가 와 있으니까 이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리보 메뉴에 있는 행렬 전화를 꼭 눌러요. 눌러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을 닫아야지 기본 차트 삽입이 이렇게 제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차트 이제 요구 조건에 맞춰 편집할 건데 순서가 중요하다. 네. 1차적으로 먼저 문제 조건에 보면은 위에 세부 조건 전에 두 번째 항목이 완성이 안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글꼴하고 외곽선이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차트 영역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차트를 선택하고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로 수정해 주세요. 차트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6 입력하고 엔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요구 조건이 있는데 문제 조건의 세부 조건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반드시 요구됩니다. 불변입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할 거예요.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서 할 거거든요. 마우스를요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에다가 올리고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하세요. 네,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꼭 물어줍니다. 이렇게 요구되니까 바로 해버릴게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노랑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 다음 외곽선은요 네, 테두리하고 같다. 네, 외곽선은 테두리 설정과 같다. 네, 테두리 설정 어떻게 하는데 테두리의 색을요 실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합니다.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됐고 닫기 하면 네 차트의 요구 조건 두 번째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갈 건데, 세부 조건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는 고정적으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차트 제목 상자가 필요합니다. 네, 차트 제목 상자 필요하고, 마지막에 사각형 세부 조건은 데이터 테이블,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네. 이 두 개를 화면상에 표시를 할 건데, 쉽게 하는 방법은 차트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하면 됩니다. 차트 선택하고, 자, 그거 하기 전에 얘 배치부터 먼저 합시다. 네, 차트의 배치 크기 조정부터. 왼쪽 상단 꼭지점 차트 영역 여기.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여기. 네, 밑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가늠해가지고요. 네, 차트를 선택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시점 위치 잡아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조절점 가지고 네, 슬라이드 번호 위 요 정도 크기 및 위치부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선택하고 위쪽 단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종류는 고정적으로 5번째 것만 밑에 데이터표가 삽입되는 레이아웃 종류예요. 그래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5번째 거, 네, 레이아웃 5 꾹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상자, 축 제목 상자 밑에 데이터표 삽입됐는데 축 제목 상자는 불필요합니다. 저희 시험에서 요거 없어요. 지워요. 딜리트기 눌러가지고. 축 제목 상자 선택 딜리트. 자, 차트 제목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면 연도별 지진 발생 빈도 갈록구름이 단위 콜론 회 갈로 닫기. 그대로 입력할게요. 네. 연도별 지진 발생 빈도 갈로 열고 단위 콜론 회 갈로 닫기. 이렇게 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요구 조건에 보면 세부 조건에 글꼴 주어져 있는 거 궁서 24 굵게 이 세 개의 글꼴 그룹에서 설정해 줄게요. 네, 서체는 궁서 크기는 24 굵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서체는 앞서서 저희가 적용했던 차트 영역의 글꼴 도둠에 네, 그걸로 되어 있는데 수정할게요. 네,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차트 제목의 글꼴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세 가지 추가적으로 체육의 흰색, 테두리 설정, 그림자 옵셋 오른쪽 요 세 가지는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해줘야 되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체육이 고정이에요. 단색 체육의 색깔 종류 흰 색깔 꼭 이렇게 물어줍니다.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이 앞서서 외곽선 설정할 때와 같다. 네, 어떻게 테두리 색깔을 실선으로 했죠.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꼭 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그림자 탭에서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9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문제 요구하는 거 네, 찾아가지고 옵셋 오른쪽 돼 있으면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거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뜨니까 예, 선택 최종 닫기 눌러가지고 제목에 대한 편집 완성했습니다. 다음요. 네, 넘어가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미리 했어요. 네,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반드시 요구됩니다. 수정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다 마우스를 올리고요. 네, 이름까지 그림 영역 뜨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 마지막에 그림 영역 서식 선택을 하고 그림 영역 서식 대화 상자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다음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데이터 서식은 유감 횟수 계열 계열의 종류는 2개밖에 없어요. 네. 총 횟수하고 유감 횟수 2개밖에 없어요. 요 앞에 있는 범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범례 표지 색깔 가지고 계열 구분하면 되겠는데 유감 횟수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지정에 꼭 이렇게 요구되어지거든요. 하나의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지정에 꼭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자, 유감 횟수 찾아보니까 갈색이에요. 범례 표지 색깔이 갈색. 갈색 맞게 선택하기 쉬운 거 마우스를 올려요. 오렌지 버튼 눌러요. 마지막에 여기 바로가기 메뉴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어 전용 선택하면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꺾어 전용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 자, 필수적으로
해당 이 꺾어 선형을 보조축 지정하라 반드시 오되니까 선 선택해도 되고 점 선택해도 되고 점이 수월하니까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에 네, 계열 지정을 뭘로 기본축 되어 있는 걸 보조축으로 바꾸면 적시적으로 미리 보기로 오른쪽에 이 눈금 네, 값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닫기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여기까지 했고요. 값 표시하라 반드시 물어줍니다. 네, 2018년 유감 횟수 계열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살펴보면 2018년에 유감 횟수 계열 33 추가된 거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유감 횟수는 꺾어 선형입니다. 요 점에 해당 네, 데이터 값을 추가하라 이 요구 조건인데 현재 보면 앞서서 저희가 이 꺾어 선형 보조축 지정하면서 선택된 상태예요. 여기서요, 네, 2018년에 있는 요 꺾어 선형의 점을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왼쪽 버튼 꾹 누르면 얘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어디에 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삽입됐는데 문제에서는 점 기준을 밑에 위치하게끔 네, 되어 있으니까 얘 삽입된 33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을 한 다음 레이블의 위치요. 네,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네, 레이블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닫기 됐습니다. 네. 자, 세부 조건에 마지막은 데이터 테이블 표시에 미리 했어요. 저희는 미리.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도형 편집인데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세 가지 체킹하라. 세 가지 네, 체킹을 하라. 문제 없지만 반드시 네, 첫 번째 세력값축 이 부분이 제대로 현재 문제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두 번째 반드시 네, 가로 주는검선 삭제하는 걸 꼭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조 세력값축 이 세 가지 순차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세력값축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 50, 100, 300 0, 50, 100, 300 수능상 없어요. 네, 수능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자, 가로 주는검선 꼭 삭제하는 걸 요구하니까 이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평선 여기 네, 주는검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동그라미가 따다닥 붙으면 선택된 상태이고요. 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싹 지워져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력값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0, 20, 40, 120 0, 30, 120 수정상 한 개 있어요. 한 개 간격 네. 마우스를요, 네, 보조 세력값축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네, 축서식을 선택합니다. 축서식 선택 축서식 대화상자의 축 옵션 부분에서 주 단위를 수정합니다. 네, 주 단위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세요. 입력된 20.0을요, 30으로 수정하세요. 30. 쉽게 나왔어요. 그냥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구 조건, 네, 해당 도형 삽입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마무리. 요구 조건 얘는 불변이에요. 딱 꼭 이렇게 나옵니다. 도형에 대한 편집의 요구 조건은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파랑 투명도 50, 외곽상 없음, 도둠의 18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네, 도형은 2000년 이후 네, 평균 70회. 어떤 도형? 본인이 파악하셔야 돼요. 육각형 도형이네. 자, 그러면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에 도형의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네, 육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쭉 끝에 세 번째. 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제목하고 요 가늠해가지고요 위치 이렇게 삽입하세요. 시작을 한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너비값, 네, 지진 발자 정도 너비 이렇게 네 해서 네 높이는 이만큼 정도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2000년 2000년 이후 엔터키 평균 70회 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도형에 대한 수정사항 먼저 수정하면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또는 개체 서식 선택 어차피 도형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 오십니다. 채우기 단색 색깔 종류 파랑 표준색 끝에 세 번째 꼭 이렇게 물어줘요. 파랑 투명도 50 밑에 0%를 수정하세요. 앞에 입력해가지고 50%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외곽선 없음은 선색 탭요. 네, 선색 탭에 선 없음 하면 돼요.
선색 탭에 선 없음. 이렇게 하면 외곽선 없음까지 설정이 되어졌고요.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남아있는데, 네, 도둠에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윗단의 홈 탭에 글꼴에 서체 직접 수동으로 음막할 때 그 다음에 네, 문제에서요 크기 1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8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야 될 사항이 글꼴의 색깔 그 다음에 배치 좌우 배치 두 개 추가적으로 해줘요.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의 글자의 색깔 검정, 네,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단락 그룹에서요,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해주면 각계 수정 완료됐고요. 네,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100점 몇 점 차지합니다. 자, 네, 19년 11월 정기검정 B형, 네, 세 번째 실전 풀이는 소시간 대비 배점 고려했을 때 슬라이드 4를 추천드립니다. 네, 표 슬라이드. 자, 표 슬라이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도형표 작성 기능 이용해서 슬라이드 작성하라. 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제목 이외에 전체적인 글꼴은 얘 글꼴로 맞춰줘야 되고요. 세부 조건 3개,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지진, 해일, 대피, 요령, 띄어쓰기 고려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를 네 번째 거 선택하고 제목 클릭한 다음에 지진, 해일, 대피, 요령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세 파트인데 먼저 표부터 삽입을 할 거예요. 네, 표는 요 범위다. 네, 위에가 상단 도형, 왼쪽이 좌측 도형. 제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칸수 2칸 이렇게 파악했으면 표 삽입은 상단에 삽입 탭의 표 해서요 줄수 6줄, 칸수 2칸 클릭. 삽입된 표에 대한 스타일은 문제 세부 조건에 보면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되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여기가 네 테마 스타일 1 영역이고 1, 2, 3, 4 강조 1, 강조 2, 강조 6 범위 내에 하나 나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세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이 떠요. 이렇게 테마 스타일 1, 강조 1 클릭. 색깔 알록달록인데 문제지에서는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알록달록 없애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리본 메뉴에 표 스타일 그룹에서 2개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박스 해제하세요. 해제하면 적시적으로 이렇게 단색 채워지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 우선 네, 해당 크기 및 위치 문제 출력 형태의 제목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지자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요 꼭지점이에요. 이만큼 떨어져 있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해당 꼭지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끝지점은 슬라이드 번호 가늠해가지고 네, 표 배치부터 할게요. 표 테두리를 꾹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걸어가지고 네, 대충 눈대중으로 지자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위에서 이격간격 왼쪽에서 이격간격 마지막에 있는 요 오른쪽 모서리단 조절점 마우스로 드래그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요 정도 배치 이렇게 네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보면서 할게요. 네. 자, 실내부터 입력합니다. 네, 실내. 셀 병합되어 있는 거는 2개 표, 셀 2개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셀 병합 누르면 뚝딱 합쳐져요. 실내도 있고, 여기 실외. 그 다음에 실내 또 요 2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이렇게 해서, 네, 실내, 실외. 자, 요 경계선은 위에 있는 제목 기준으로 진짜 가운데 정도에 맞추면 돼요. 얘를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진짜 정도 가운데 여기 맞추면 되겠고요. 네, 제목 네, 기준으로.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위험 한 칸 띄우고 요인이 있는 집기 등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 마우스 포인트 또는 방향키 가지고 네,
입력할 위치 이동시키고 전기, 가스, 수도의 차단법, 숙제, 아래쪽 방향키, 주변의 대피 장소를 파악하여 이동, 탁자 밑으로 피신하여 안전 확보, 화재 발생 시 즉시 진화, 유리창이나 낙하물 등으로부터 띄어쓰기 고려해서 머리 보호. 네, 낙하물 오타 아닌가? 네, 오타 아닌데,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먼저 입력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표 편집하도록 할 거예요. 자, 표에 대한 편집은 위쪽 단에 보면 해당 글꼴, 제목 위에 글꼴, 네, 매 슬라이드마다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네, 표 슬라이드도 제목 외에는 도둠의 18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표의 테두리 선택, 위쪽 단의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수동으로 글꼴의 서체는 도움이야, 크기는 18 됐고, 그 다음에 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내용 입력은 셀 내에서 세로 정렬 상단, 가로 정렬 왼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 배치가. 근데 꼭 네,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단락 그룹에서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얘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은 위아래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짝대기 4개 얘입니다. 예. 마우스 올려보면 이름값이 텍스트 맞춤이라고 클릭한 다음에 중간 이렇게 하게 되면 내용물 이렇게 딱 됐어요.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입력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줄바꿈에 대한 요구 조건은 안 건드려도 돼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줄 간격이 1.5로 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한 줄만이기 때문에 네, 필요성이 없어요. 안 해줘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표는 편집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 부분은 꼭 도형이 2개 조합된 걸 요구를 합니다.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파악해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사각형에서요, 네, 세 번째 게 한쪽 모서리가 잘려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네, 눈대중으로 여기 시작점, 끝지점 요렇게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구분 평행사변형 위에 포개져 있어요. 네,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평행사변형 요렇게 삽입을 뚝딱 했어요. 글자 입력 구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약간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글자 입력된 도형 구분에 대해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네, 문제에서 요구했던 글꼴의 종류는 도둠이 18포인트. 네, 그 다음에 글자는 검정. 요 복사할 거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수정사항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네, 그래야 이중으로 수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체육 색깔도 밑에 것보다 얘 위에 게 약간 더 밝은 거 이렇게. 색깔은 문제지 흑백 구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네, 2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범위 잡았어요. 네, 개체 선택이 되면 자주 하는 대표적인 네, 단축키 조합 컨트롤하고 시프트, 컨트롤하고 마우스 드래그 하면 복사고요. 시프트를 누른 채 도형을 끌면 수직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된다.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르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요 왼쪽 맞추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떼세요. 복사 붙여넣기 됐죠. 네. 조절점 가지고요. 문제 출력 형태 보면은 오른쪽 끝단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조절점을 오른쪽 끝으로 쭉 끌어가지고요. 네, 맞추세요. 네.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맞췄고요. 위에 포개진 도형은 너비가 같게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수동으로 다시 문제 출력 형태 맞게끔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 입력한 내용 수정합니다. 네. 대피 요령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단 도형 부분도 끝났고요. 좌측 도형 남아있는데 좌측 도형은 요구 조건이 불변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렇게 꼭 나옵니다. 네. 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네. 그러면 네. 삽입 탭 도형이 사각형에서 찾아보면 한쪽 모서리 둥근 거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끝에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네, 크게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해 줄게요. 삽입했는데, 네, 모서리가 둥근 게 오른쪽 상단이 아니라 왼쪽 상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도형 더블 클릭. 정렬 그룹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글자 입력할게요. 발생 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해서 수정해 줄까요? 네, 홈 탭에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네, 해주고 도형에 대한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꼭 고정 못 박혀 있어요. 요구 조건이. 네. 자,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 대화상자의 채우기 종류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을 하고 기본값이 선형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는 수정 안 합니다. 유일하게 수정하는 건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들에 대한 색깔을 설정을 하는데 고정적인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지점은 무조건 흰색이에요. 네, 문제 출력 형태가 출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무조건 흰색 하면 되고 첫 번째 중지점, 두 번째 중지점에서 문제 유형별로 조금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중지점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정을 이 출력 형태의 요 채우기 색깔의 아래쪽 반토막을 이렇게 가늠했을 때 밝기가 거의 흰색이 점유해서 차지를 하면 얘는 없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유형은 아니고요. 얘는 남겨놓는 유형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첫 번째 중지점에다가 아무 색이나 본인이 원하는 어두운 색깔을 선택을 해서 넣으세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걸로 해볼까요? 진한 파랑 이렇게 했어요. 밑에 여기 보면 네, 해당 이게 가늠해서 이게 적시 반영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중지점은 현재 선택한 색깔 요거보다 약간 밝은 걸로 이렇게 선택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밝은 거 해도 되겠고 네 됐어요. 여기까지 닫기 색깔만 그냥 설정했어요. 자, 좌측 도형 완성했고요. 예, 마찬가지 자주 사용하는 방법. 네, 컨트롤, 네, 시프트 왼손 엄지검지로 누른 채 마우스로 밑으로 네, 드래그 놓으면 복사 붙여 이렇게 됐고 내용만 수정, 발생 시. 그리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저희가 표를 맨 먼저 삽입을 했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렸지만 실제 요 출력 형태에서는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표의 위치 순서를요 조정이 필요하다. 표 선택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표가요 맨 위로 올라와요. 테두리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 80점 차지합니다. 자, IT 파워포인트요. 네, 11월 정기검정 B형. 네 번째는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60점 몇 점 차지하거든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문제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 글머리, 기호, 문단, 단위별, 글꼴 지정되어 있고요. 네. 세부 조건은 동영상 삽입에 대한 세부 조건 자동 실행 반복 재생 불변입니다. 네. 꼭 이렇게 물어지고 출력 형태 보고 먼저 제목 입력할게요. 지진 해일의 정의.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입력 상자 지진 해일의 정의 네, 띄어쓰기 고려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영타와 한타 문장 두 문장인데 한타가 입력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한타를 요 위에 부분에다가 먼저 입력을 할게요. 네. 자, 글상자 입력해야 되니까 글상자부터 삽입 탭 텍스트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시점 눈대중으로 클릭 너비값 눈대중으로 드래그. 자, 한타부터 입력할게요. 문제지 보면서 지진해일의 정의 엔터키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진해일의 정의. 그 다음 밑에는 체크박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네 줄이지만 한 줄로 쭉 끝까지 다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요 위에 영타는 체크박스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줄 여기서 엔터키 눌렀다 이 말입니다. 네, 엔터키 누르는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그냥 쭉 다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자동 줄 바꾸면 되게끔 하면서 지진, 해저, 화산, 폭발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하는
그대로 내용 입력합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고요. 네, 엔터키 안 누르고 줄 바꿈 하려면 여기 너비를 미리 조정해줘도 상관없어요. 너무 넓으면 계속 여기 입력되니까 한 요 정도 보니까 제일 긴 게 갑자기 여기에요. 갑자기니까 한 요 정도 너비 조절을 네, 조절점 가지고 하고 해도 상관없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지금 안 맞다 그죠? 네, 요렇게죠. 제일 긴 거 기준으로 하면. 자, 여기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체크박스가 하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요. 네,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이 엔터 키를 눌러도 이 체크가 추가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쭉 다 입력하세요. 쭉 입력하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 걸머리 끼워 적용시키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냥 쭉 입력하세요. 발생하는 파장이 긴 파도로 지진에 의해 바다 밑 바닥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으면 바로 위에 바닷물이 갑자기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해안가에 피해를 일으킴까지 다 입력하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집은 먼저 지진 해일의 정의부터 블록 정하세요. 요거 정의부터 블록 정해가지고요. 위에 보면은 고정적으로 얘도 불변이에요. 딱 무너지는 게, 네, 걸물기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걸물기호별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고정입니다. 네. 별표 걸머리기호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위에 상단에 홈탭에 단락 그룹에 걸머리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상에서요 별표 6번째 있습니다. 네. 별표 걸머리기호 선택. 그 다음에 글꼴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글꼴의 종류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적용해, 예, 굵게 글꼴 첫째 바로 밑에 있는 가. 그 다음에 줄간격 1.5로 해 미리 설명을 조금 했었어요. 표하면서 단락 그룹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돼 있는 명령 아이콘, 얘가 줄간격입니다. 클릭해 보면 1.0이 기본값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1.5를 선택을 해서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적용해 주면 되겠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네, 내용 블록 지정했을 때 문제 조건에 보면 출력 형태 보면 꼭 요 라인과 요 라인 같지가 않고 들여쓰기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얘가 들여쓰기가 되려면 간단하게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가지고, 네,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그 위에 있는 탭 키 클릭 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체크 기호 머리글로 삽입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탭에 단락의 글머리 기호 종류의 마지막에 체크 있어요.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글꼴까지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어진 글꼴 얘도 불변이에요. 굴림 20 줄간격 1.5 꼭 이렇게 나옵니다. 굴림 20 입력하고 엔터키, 줄간격 펼침 버튼 요거 네, 위아래 화살표 돼 있는 거 1.5 이렇게 했고요. 네. 자, 요대로 완성을 했는데 우선은 뭐 너비 조절이나 줄 바꿈 요거는 밑에 복사 붙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줄여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진 해저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너비값 가지고요. 네, 바다에서 발생하는 이 정도만 그냥 우선 해 놓도록 할게요. 하고요. 네. 위에 있는 영타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별표 글무르기 위치에 맞춰가지고 얘 테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됐죠?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를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축키 조합. 컨트롤 시프트 왼손 엄지 검지 누른 채 이번에는 글자 상자에 반드시 테두리를 선택해야 돼요. 테두리를 선택하고 밑으로 드래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글상자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 한타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단순하게 너비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못 맞춰요. 이 문제 유형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지진, 해저, 화산, 폭발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이만큼 공백이 있어요. 네, 갑자기 세 자리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공백을 두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발생하는 에서요. 네, 여기에 눈자에서요. 너비를 약간 더 하고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네,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눌러요. Shift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눌러요. 그냥 Enter 키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Enter 키 누르면 앞에 체크가 추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Enter 키 누르지 말고요. 네, Shif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누르면 추가가 안 돼요. 체크가 추가 안 되고 줄바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긴 밑바닥이 동일하게 해요. 여기 밑바닥 이자에다가 커서 위치시키고요.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눌러요. 네. 그래서 앞에 체크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줄바꿈했고 바닷물이 갑자기니까 여기서요 요 너비를 갑자기 맞춰가지고 기자까지만 이렇게 되게끔 하고 밑에 거는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강제 줄바꿈 안 해도 되겠고 그래서 요 두 개 위치에서요 요게하고 네 커스 위치 시킨 다음에 강제로 줄바꿈을 할 때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눌러라. 요게 이제 요 문제 유형 풀일 때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체크 추가되지 않게끔. 자, 이렇게 풀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요. 네. 수정 그대로 해 주겠습니다. 영타 한타를 영타로. 네.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하죠. 네. 리스크 오브 TSUN 예, 이렇게 했고 R자 앞에 커스 백스페이스 키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한타 지우고 그 다음에 영타는 네 그대로 kinds 입력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네 대문자 A 소문자 kind of long wave occurred in 네, ocean.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엔터키 눌러야지 앞에 체크가 추가되어집니다. 그냥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네. It has super mighty power than the same kind, 예,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same kind of flowering. 이렇게 되나요? 줄바꿈이요, 네, plowing n까지니까 너비를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and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and. 그 다음에 줄바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넓히고, 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빙, 타이드, 오아, 스톰, 서지까지 입력해서 우선은 네, 문장쟁이 부분 자체는 완성을 했고요. 네, 남아있는 부분은 요거 그러면 위로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자 남아있는 부분은 동영상 삽입입니다. 네, 동영상 삽입 배치.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선택 동영상 네 마지막에 그림 저희가 불러왔던 위치에 있는 동영상.wmv 동영상이 화면 가득하게 삽입되어지니까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에서 우하향 방향으로 크기 줄이는 게 수월할 겁니다. 네,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우하향 방향으로 크기 줄이고 배치 마무리요. 네, 해당 비디오 도구의 재생에 설정은 고정적으로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시작을 자동, 반복 재생 대입금 해. 꼭 이렇게 마무려져요. 불변입니다. 시작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박스 체크하면 끝.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풀이도 마쳤어요. 자,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도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네, 요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출력 형태 같이 도형 이용하고요. 네, 제목 위에 글꼴은 도둠이 24포인트, 세부 조건과 그 출력 형태.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네,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을 고정이에요. 꼭 목차라고 부르집니다. 네, 목차.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3조에 보면요. 네, 도형이 두 개 포개져 있는, 네, 목차 4개 꼭 요구되니까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하고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
먼저 사입된 도형이 밑에 깔리니까, 네, 파악해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목차 제목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지고, 이것 간격, 너비값, 가늠해서요,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목차에서부터 한 이만큼 정도, 이것 간격 위에서부터, 그리고 옆으로, 너비값은 뾰족한, 네, 위에 포개진 도형 정도 너비, 높이값은 한 이 정도 놓았고, 네, 내용 입력해 볼게요. 지질해일의 정의라고 글자까지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입력했고, 위에 포개지는 왼쪽 상단의 도형은, 네, 회전되어 있는데,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첫 번째 줄 중간 단 정도에 보면, 순서도 문서라고 있는 도형이 있어요. 네, 얘 살짝 쿵 삽입한 다음에, 위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꼭 회전했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평으로 글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글상자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네.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아무데나 클릭 1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 위에 포개서 배치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은 문제에서 도둠에 24포인트로 하라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도둠에 24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도둠에 24 출력 형태 글자 색깔 검정.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진 게 약간 어둡고 밑에 네, 깔려있는 지질레이의 정의가 약간 밝은 색깔. 색깔은 구분 안 된다고 그랬고 네, 어둡다 밝다만 구분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둡다 밝다 구분만 되게끔 문제의 네, 출력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이렇게 수정했고 자 목차 한 세트 완성했으면 얘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의 키 조합 컨트롤 시프트 엄지 검지 그 다음에 밑으로 끌자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올린 다음에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격 간격 가늠 네. 마우스 떼고 다시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이격 간격 가늠하고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격 간격 가늠해서 뗐어요.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예, 값만 수정하세요. 네, 2, 3, 4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세요. 네, 내용 지질레일의 정의 지질레일 대피 요령 네,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대피 요령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국내 지진 발생 빈도 입력합니다. 네, 수정합니다. 국내 한 칸 띄우고 지진 한 칸 띄우고 발생 빈도까지 입력했고 마지막은 네, 지진 해일 대응 시스템 지진 해일 남겨놓고 뒤에 거 지우고 지진 해일 대응 한 칸 띄우고 시스템까지 네,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두 가지 요구되어지는데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해 네, 대상 1동그라미 영역은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파란색의 밑줄 쫙 하이퍼링크 설정한 결과치입니다. 네. 대상은 슬라이드 6 링크 걸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번째 목차인 글자를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의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해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면 고정적으로 저희 시험에서는 현재 문서만 물어요. 현재 문서 선택 슬라이드 목록 중에 문제에서 슬라이드 6을 요구하니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 자 남아있는 마지막 요구 조건은 그림 삽입하고 자르기 이용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대상 그림은 그림 4.jpg 상단의 삽입 탭에 그림 4.jpg 선택 삽입 버튼 클릭 6개짜리 그림 삽입되어지면 문제 출력 형태에서 남기는 건 첫 번째 거 네, 산꼭대기 깃발 꽂혀있는 그림만 자 위에 리본 메뉴에서 자르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크기 그룹에 선택을 하면 자르기 상태로 바뀌었고 자 간단하게요.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꺽쇠 모서리단 조절점을 쭉 끌어가지고 네, 첫 번째 것만 남기게끔 선택하고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 클릭하면 뚝딱 자르게 됐고 마우스를 이용해 드래그 해가지고요 배치만 해주면 완성됐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60점 마무리됐어요. 네.
자, 실전풀이 하면서요, 순서를요, 네, 첫 번째로 안 하고 다섯 번째로 돌렸습니다. 배점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점수입니다. 40점. 네. 세 파트인데 도용 편집이 8점, 워드아트 24점, 그림 삽입 8점 차지합니다. 1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네, 제목 및 부제목 글자 상자 삽입되어 있는데 블록 정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워요. 네. 또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빈 걸로 하셔도 되고, 빈 화면으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 살펴보게 되면, 목차 슬라이드 위에 있는 표제 디자인 요구 조건입니다. 네. 표제 디자인은 도형과 워드아트 및 그림 이용해서 작성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세부 조건 세 파트로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도형 편집 부분에서는 1영역에 2개의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2개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느냐는 안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판정을 하는데 오른쪽 걸 기준으로 한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림 채우기 대상 그림을 확인했을 때 건반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그래서 요거는요, 자주 보시면 바로 판정이 돼요. 네, 요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거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겠네. 자,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도형은요, 네. 꼭지점 기준으로 이 모양은 없어요. 전편집을 이용해야 편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일 뒤로 미루세요. 네. 우선은 오른쪽 거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우선 삽입된 그림까지 판정을 했고 꼭지점 개수 파악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냥 꼭지점 기준으로 편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각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에 있는 첫 번째 거,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 3조 위치 대충 이 정도 삽입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 할게요. 문제지 이렇게 제가 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건상에서는 도형 삽입부터 했고 전편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림 삽입, 그림 채우기부터 할게요. 여기다가 그림 채워, 네, 대상은 그림2.jpg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도형 서식의 네, 도형 스타일의 여기 채우기요. 네.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 그림요. 삽입의 그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형 채우기의 그림 대상 그림이 삽입 눌렀어요. 자, 해서요. 요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회전이 요구되는지 안 되는지는 요 경사도 있죠. 근반에 경사도. 가늠해 보면 약간 회전된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그죠? 요 조절점 가지고 회전점 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을 시키세요. 요걸 요렇게 회전시켜가지고요. 요 모양을 어느 정도 맞추세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도형에 대한 효과 적용하라 꼭 이렇게 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전편집할게요. 네, 자 도형 효과의 종류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꼭 물어지고요. 네, 포인트 크기만 문제에서 달리 요구하는데 얘는 5포인트 요구하니까 5 그냥 선택하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보면서 하도록 하겠는데 해당 얘의 전편집은 얘 선택하고 도형삽입 그룹의 도형편집의 전편집 하면 네, 테두리가 빨간색 그 다음에 꼭지점이 사각형 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출력 형태에서 꼭지점 위치는 이 뾰족한 부분이 꼭지점 위치예요. 그래서 네.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위치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수평으로 이 정도에 배치하게끔 돼 있죠. 네. 위로 올릴게요. 요거를 마우스로 여기 선택해가지고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수평이 되게끔 눈대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니까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여기니까 오히려 이 정도에 배치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곡률 되게끔 네. 해당 왼쪽 상단부터 먼저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얘 위아래 조절점 두 개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안쪽으로 당겨요. 안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오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것도 선택하고 위에 있는 걸 안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운드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왼쪽 상단에 꼭지점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됩니다. 네, 되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 선택한 다음에 조절점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해요. 네, 하면 이렇게 라운드 되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아래쪽 조절점을 이렇게 많이 당겨야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확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모양만 만들어지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해서 요 정도로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요. 아무데나 클릭하면 편집이 완료되어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요, 네, 왼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그냥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도 되고 좌우 대칭 돼 있어요. 네. 해당 얘 도형 더블 클릭 회전에 좌우 대칭 크기가 좀 더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네. 해서 이렇게 배치. 네. 요 정도 됐죠? 네. 자, 이 다 해야 8점입니다. 네. 오히려 배점이 큰 건 워드아트가 배점이 커요. 네. 워드아트 사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먼저 삽입해야 되니까, 네. 세이스믹, 네. C-A-V 이렇게 되니까 글자 상자, 삽입 탭,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너비값 넓히고,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영타 S 대문자, 나머지 뒤에 소문자, EI, S, MIC, 또 S 대문자, EA, 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네, 웨이브 W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한 워드아트의 내용에 대한 조건 3개 있는데 글자에 대한 글꼴에 대한 거는 바로 해줄게요. 궁서에 굵게 돼 있어요. 위쪽 단 홈 탭의 글꼴에 서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뭐 조건 없고 굵게 해 굵게 이렇게 했어요. 2개 조건 충족시켰고 그 다음에 변환과 반사는 워드아트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에서요.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효과를 선택하세요. 네. 텍스트 효과 선택한 다음에 변환에서요. 변환의 종류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네. 아래쪽 수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변환 4, 9, 36. 네. 36개 있어요.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 거 네. 찾아보면은 559 수축이니까 네. 아래쪽 수축 몇 번째 있느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몇 번째 열 네 번째 열 24번째 거 네. 24번째 거 아래쪽 수축 찾았으면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출력지 3조 해가지고요. 네, 해당 글자의 너비 너비 이렇게 조절하면 얘는 변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해당 이 글자도 같이 커져요. 네,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자, 반사효가 적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사의 종류는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 반사, 2분의 1 반사는 두 번째 열입니다. 두 번째 열의 8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찾았으면 클릭하세요. 됐고 마지막 그림 삽입은요. 네, 팁을 드리면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했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요구를 합니다. 배경도 투명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7번째 거 저희가 했던 로고 이미지 얘를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그냥 뚝딱 붙여넣기를 하고 위치 크기만 살짝 조절해주면 간단하게 네 요구 조건 충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됐어요.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을 네 줄여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네 배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자, 줄여보면 이 정도 됐죠?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완성됐어요. 40점 차지합니다. 자, 실전풀이 마지막입니다. 네,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하고요. 그룹화 애니메이션 요가 팁은 얘가 30점 차지하니까 시간 부족하면 얘는 반드시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보면 도형 슬라이드요. 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배치하고 글꼴 네, 제목 위에 글꼴 굴림 18포인트 애니메이션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1그룹 하고 난 다음에 2그룹 애니메이션 순서 요거 있고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출력 형태의 제목을요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네,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입력 상자 6번째 제목 지진해일 대응 시스템 입력하세요. 지진해일 대응 시스템 이렇게 입력했고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해당 도형의 그룹이 2개이니까 얘 왼쪽부터 먼저 보면서 할게요.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밑에 삽입되어 있고 옆에 거는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좌우 상하 대칭 돼 있다. 그죠? 상하 대칭. 자, 삽입 탭에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은 세 번째 있어요. 네, 시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눈대중으로. 그 다음에 너비값은 글자 이 제목 기준으로 대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네, 놓으세요. 놓았습니다. 자, 잘린 부위가요. 네, 작게 잘렸어요. 조절점 가지고요. 네,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단의 그룹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같은 도형이니까 얘를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린 부위가, 너비값이 제가 너무 넓게 했나봐요.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약간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했고, 컨트롤 시프트,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상하 대칭. 이렇게 잘린 부분이 오른쪽 하단으로 가게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왼쪽에 있는 그룹부터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자, 오각형이 두 개 삽입되어 있네요.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중간 두 번째 줄의 중간단 오각형 발생 인자되어 있는 거요. 네, 이렇게 발생 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 너비값 네, 글자 입력해 보면 너비값 좁다 높다 어느 정도 판단되는데. 최초로 삽입한 글자에 대해서요, 문제에 요구되어지는 글꼴로 수정을 한 다음에 기본 도형을 설정해 버릴게요. 네. 자, 얘는 글자에 이 입력된 도형 선택,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 굴림 18,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글자 색깔 검정까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이 안 되게끔 고려해서요, 여기서는 크게 필요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도형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으로 가서,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하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줄게요. 요게 수월합니다. 요걸 해놓는 게 수월합니다.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 해제,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 요건 팁입니다. 네, 요렇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 자, 그 다음에 얘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네. 도형 테두리 서식의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 내용만 발생 확인. 이렇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네, 아래로. 규모 추정되어 있는 도형요. 네, 삽입해 주도록 하겠는데, 규모 추정 도형은요, 삽입 탭의 도형의 종류 중에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요, 왼쪽, 오른쪽 설명선이 있는 도형요. 네, 끝에 세 번째 겁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이 있는 거. 요거요. 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모양이 안 맞는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변형시켜주면 요 모양이 나와요.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요. 조절점, 왼쪽 단에 있는 조절점에 해당, 이 안쪽, 요게 높이에요. 높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조절점이 이 너비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 너비 조절하니까 한 요 정도 하시면 뭐 비슷하게 맞춰졌으니까 유지하고 규모 네, 추정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너비를 오히려 이렇게 줄여주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있는 거, 네.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 네. 뾰족한 거니까 찾아보면 종류가 얘를 회전시켜 놨어요. 두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있는 거, 네. 톱니 모양의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90도 회전하려면요, 여기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여기 회전 있죠. 회전에서 보면, 네.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얘 하면 딱 90도 회전돼요. 네. 한 다음에 너비값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만들게 됩니다. 네, 스마트 아트. 자, 스마트 아트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서요. 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목록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하나는요, 기본 도형이고요. 하나는요, 변형입니다. 네. 밑에 게 기본 도형이고, 위에 게 변형인 것 같아요. 네. 대충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도형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형이, 요 모양이 있는 거. 찾아보시면은, 아래쪽에 사각형 이렇게 있는 거, 네. 얘 이용한 것 같아요. 자, 몇 번째 있냐? 목록형의 제일 아래쪽에 첫 번째. 개청구조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변형이 된 거예요. 네. 입력 글자 상자가 오히려 줄인 거예요. 선택,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글자 상자를 조정을 하면 반드시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 텍스트 상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하세요 에서요, 진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입력한 다음에, 관측,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세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고, 그 다음에 커스 위치시키고 상황 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보고 이렇게 했고, 밑에 있는 거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키 꾹꾹 눌러가지고 지웁니다. 네. 진도, 관측 보고, 파고, 상황 보고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텍스트 입력 상자 닫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얘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얘 글꼴도 위에 있는 글꼴 맞춰줘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래서 테두리 선택, 홈탭의 글꼴의 종류는 굴림의 18포인트. 18 플러스하고 18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네. 스마트 아트의 종류 문제에서 3차 만화 요구 되어 있으니까 요 테두리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스마트 아트의 리본 메뉴 중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3차원의 세 번째 게 만화예요. 3차원의 만화. 그 다음에 색깔 자체가 알록달록이, 요거는 빨간색, 그러니까 갈색이면 단일색이라서 얘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꼭 색깔 체험 안 해도, 왜 문제지는 흑백이니까 분간이 안 돼요. 자, 요대로 두겠습니다. 네, 조절점, 모서리 단 조절점, 좌상향 방향으로 크게 줄여요. 이렇게. 네, 너무 줄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됐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화살표 상하 좌우키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네. 높이가 잘 안 맞네. 네.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까다롭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너비를 너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시면 나중에 그룹화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네,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안에 이거 선택해가지고 얘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안에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하는데도 안 맞으면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만큼 넓게 해놨네. 네. 한 요 정도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 밑에 스마트 아트 또 만나게 되는데 얘는 기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웬만하면은 프로세스형을 찾아보면 있어요. 내에서 이렇게 화살표 포함되어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프로세스형 두 번째에 두 번째 열 지그재그 프로세스형이라고 기본 모양입니다. 예, 확인 누를게요. 프로세스형의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얘는 글상자 수정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세요. 대피 안내, 대피 지원, 복구 지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순서상으로 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조정할게요. 수정할게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종류는 3차원 경사로 해. 네. 예. 스마트 아트 스타일 3차원의 두 번째 게 경사.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색이면 그냥 두면 되겠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글자 색깔 수정하겠습니다. 네. 홈탭에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모서리 단 조절점 가지고 쭉 크게 줄이세요.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계속 다른 게 선택되는데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배치. 네. 너비값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여기 하나 마무리 해야 되죠. 네. 기상청 구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 구름은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어요. 네. 구름이라고. 네.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네. 모양을 살펴보니까 좌우대칭 돼 있네요. 모양이 1차적으로 좌우대칭 되어 있습니다. 네, 좌우대칭. 그 다음에 기상청 입력하고요. 회전되어 있어요. 네, 시계 방향으로 살짝 쿵 이렇게 회전. 그 다음에 테두리는 시각적으로 구분되어지게 굵게 파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서 선 스타일 탭에 가서요. 선 스타일 탭에 너비값은 2.25 정도.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요, 선 종류 파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25의 파선. 대시 종류 파선. 해서요, 네. 왼쪽 첫 번째 그룹 우선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그룹은 밑에 먼저 저희가 깔리는 도형은 삽입을 해 뒀고요. 저기 상단 위에부터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는 삽입 탭 도형에 사각형 섹션에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네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삽입. 그 다음에 글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네, 지진, 해일, 예측, 구조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는데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도형 밑에 깔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삽입에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니온 화살표는 블록 화살표에서 보면 모양이 니온되어 있는 건 없고 네, 요렇게 모양되어 있는 건 있어요. 위로 구분 화살표는 있어요. 위로 구분 화살표를 삽입해서 얘를 회전을 시켰어요. 네, 서식의 회전에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 회전 한 다음에 모양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네. 이렇게 했고, 해저 압력 변화 감지, 삽입, 도형, 사각형 섹션을 보면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잘린 거 어디에 있는데, 네. 왼쪽에서 요겁니다. 네. 네 번째 거.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은 둥근 사각형. 삽입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내용, 네. 해저, 압력, 변화, 감지. 내용을 입력해보면 너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상위성 관측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배지 도형을 이용을 한 겁니다. 네, 배지 도형. 모양이 틀린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기상, 위성, 관측이라고 내용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달은 꼬리표가 있는 네, 화살표인데 블록 화살표에서요. 네,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전달 입력하고 높이값 약간 조절. 그 다음에 네. 요 조절점 가지고 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관측 자료는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순서도의 모양 종류 중에 관측 자료는 첫 번째 줄에 순서도 문서라고 되어 있는 도형을 상하 대칭한 걸로 파악되어져요. 상하 대칭한 도형은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글자도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글상자를 삽입의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한 다음에 글자 내용을요 입력하고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관측 자료라고 별도로 글상자 삽입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이 18포인트야. 네. 글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위로 끌어가지고 포개가지고요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경보센터하고 두 개의 도형 똑같은 도형인데, 어디에 있는 도형인데, 순서도에서 찾아보세요.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뾰족 둥근 거. 경보센터 이것부터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우 대칭되어 있으니까, 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해 줄게요. 네. 경보센터에 엔터. 통지. 그 다음에 주의보 발령. 선 연결해야 됩니다. 선 연결로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에 꺾인 연결선. 네. 꺾인 연결선. 꺾인 화살표 연결선. 경보센터에다가 마우스 올려가지고, 네. 해당 연결점 빨간 점에 십자형 위치시키고 클릭하면 빨갛게 돼 있으면 연결됐다. 끝에 비어있는 동그라미 선택해서 주의보 발령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도형의 위에 있는 상단에 빨간 점 놓으면 연결됐고, 오른쪽부터는 도형 서식, 선색, 검정, 선 스타일 탭, 너비 좀 굵은 건 2.25, 그 다음에 시작 종류 동그라미 원형, 끝 종류 채워진 삼각형 화살표 닫기. 이렇게 하면 됐죠. 네.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하면, 네, 여기 시작 크기,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시작 종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작 크기 좀 더 굵게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렇게 크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됐고요. 네. 글자 색깔, 예, 경보센터의 통지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네, 홈탭에 글자 색깔은 흰색이에요. 됐고, 네. 자, 그 다음에 조기 관측하고 같은 도형입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중간 단 정도 웃는 얼굴 왼쪽에 있어요. 네. 신속 대응이 기본 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속 대형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당 도형의 크기, 네, 위치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드래그,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하고 있습니다. 조기 관측 신속 대응 이렇게 했고요. 네, 해당 요 높이를, 네, 높이를 약간만 조정을 좀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완성한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요. 네, 요거도 약간 조정을 해줄까요? 네, 위로. 네. 자, 채우기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대충 어둡다 밝다만 구분되게끔, 네, 더블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색깔 넣을 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요. 네, 다른 같이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색깔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 Shift 키 누르고 꾹 눌러가지고 채우고자 하는 색깔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는 부분은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대충 문제지가 흑백이라서요.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실제 중요한 거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 실제 중요합니다. 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에서 만족하고요. 자, 그룹화는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왼쪽 그룹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룹화. 단축키를 한다면은 컨트롤 G, 컨트롤하고 G키 누르면, 네, 그룹화가 되고요. 마우스를 이용하면 오른쪽 버튼 그룹의 그룹 이렇게 해도 됩니다. 포괄적 블록 지정, 컨트롤 G 이렇게 해도 되고, 그룹화한 다음에 문제 보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설정을 하는데 1그룹부터 먼저 해야 되고, 1그룹에 적용할 애니메이션 종류는 바운드가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그룹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요. 나타내기에서 찾아보세요. 바운드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콩.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블라인드 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 섹션 내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추가 나타내기 효과 밑에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나타내기 효과의 기본 효과 종류 중에 블라인드 오른쪽 두 번째 열에 찾아지고요. 확인 눌렀을 때 기본 적용되어지는 효과 옵션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세로를 요구를 하니까 바꿔주세요. 네. 효과 옵션 세로.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번째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저장부터 누르면 되겠고 답안 연속하면 되겠죠. 2019년 11월 달에 진행되어진 B형 파워포인트 문제풀이 마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